조건문. 자, if 조건문. 이제 그 if 단순 if 조건문 앞에서 봤던 거. 예, 요거 단순 if. 어떤 조건이 참일 때 if 블락을 실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if 블락을 실행하지 않는다 하는 단순 if 조건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f else 조건문이라고 해서, 자, if 조건식에 참일 때는 if 블락을 실행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if else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참이 아니더라도 거짓일 때, 그죠? 참이 아닌 때, 거짓일 때도 특정한 명령을 실행을 시켜야 된다 하면 요 else 블락을 뒤에다가 추가해서 if else 조건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실행해야 될 명령, 참일 때 실행해야 될 명령 true, 참일 때 실행해야 될 명령 if 블락에, 거짓일 때,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할 명령은 else 블락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달랑 했을 때, 자,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조건 하나로 이렇게 하면 참 좋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이걸로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기를 만든다고 보세요. 교통 신호기. 그러면 교통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만 있는 거 아니죠? 노란색도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있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걔가 움직일 때 교통신호가 빨간면 어떻게 해요? 서야 되죠. 파란색일 때 어떻게 해요? 진행하면 되죠. 진행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노란색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교통신호 그거 알고 있잖아요. 노란색일 때 내가 교차로에 진입 전일 때는 노란색이면 서야 되죠. 근데 이미 진행했어. 이미 들어온 상태야. 머리를 되밀었어. 근데 노란색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가 프로그램을 하는 개발자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조건문으로 만들려 그러면 조건 하나가 됩니까? 빨간색일 때, 파란색일 때, 예. 자, 여기서 이제 조건 하나로 못 건넨단 말인 거죠.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파란색일 때는 이렇게 해라, 빨간색일 때는 이렇게 해라, 또 노란색일 때 또 조건을 나눠야 되죠. 노란색일 때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란색일 때 진입을 했을 때냐, 진입을 하지 않았을 때냐. 교차로에 진입을 했을 때 실행해야 될 명령 다르고, 아직까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을 때, 노란색일 때 말입니다. 그죠? 다르죠? 그걸 이제 다른 제어를 해줘야 돼요. 제어 흐름. 지금 제어문 배우고 있잖아요. 실행을 다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자, if문, if else문까지 있는데, 요런, 자, else if문이라는, 요런 이제, 어떤 차용한다. 그래서, 요 else if문은요, 필요한 만큼, 중간중간, 뭐, 3개가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하다 하면, 내가 필요한 만큼 더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else if, 뭐, 요 else if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필요한 만큼 더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건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else if 문이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할 거 다 할 것 같은, 다 한 것 같은데 또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중첩, 그러니까 상자 안에 상자 들어가고, 상자 안에, 큰 상자 안에는 중간 상자, 중간 상자 안에는 작은 상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듯이, 이 제어문 안에는 제어문 안에 제어문, 또 다른 제어문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if문 안에, if 블락 안에 또 다른 if 문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f 블락 안에 if나 else 블락,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if 블락 안에 이렇게 또 다른 if else 블락을 넣은 예죠. 그래서 else 블락에도 이 또 다른 if else 문, 혹은 if 문, 혹은 if else if 문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자, if 문 안에 if 문 들어있죠. 근데 요 if 문 안에 또 다른 if else 문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상자 안에 상자 넣고, 상자 안에 상자 넣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제어 흐름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한 단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고려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만족할 때 뭔가를 해라.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거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뭐 그림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그림 그려서 아까 뭐 if else문 설명을 이미 이제 드렸는데 요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건식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깥쪽에 있죠. 그러면 요 if 문하고 요 else 문하고 한 쌍입니다. 한 쌍이에요. 레벨이 같다는 거죠. 여기 한 쌍이 if else 문입니다. if else 문이기 때문에 요 조건식 1이 있는데 요 조건식 1이 거짓이면 여기다 있죠. 거짓이면 요 조건식 거짓이다 그러면 요렇게 내려와서 else 블락을 실행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요 조건식이 참이에요. 참이면은 요 if 블락 그죠? 요 if 블락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참일 때는 요 부분을 실행하면 돼요. 그죠? if 블락을. 근데 보니까 내부에 또 다른 if else 문이 있네요. 그러면 요 또 다른 if 문 여기 실행하면 또 다른 if 문이 있네. 그러면 또 이 if 문에 대한 자 요 if와 요 else는 또 한 덩어리죠. 여기 이제 한 쌍이라는 겁니다. 요 놈과 요 놈이 한 쌍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if 문도 자 조건식을 가지고 요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 뒤에 있는 if 블락을 실행을 하고 자 요 조건식이 거짓이 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요 else 블락 그죠? 여기 이제 거짓이 되면 요렇게 이제 else 블락 쪽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참일 경우에는 요 참일 때 요 if 블락을 실행을 하고 else 블락 실행 안 해요. 이게 else 블락 건너뛰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거 이제 더 복잡하게 if 문 안에 if 문 안에 if 문 else 블락에도 요 if else 블락 넣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첩 제문까지 사용해서 중첩 if 문까지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수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바 명령을 직접 작성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앞에서는 이제 if 조건문 내용 봤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라는 조건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선택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앞에 이제 if문하고 뭐 어떤 것들이 다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이제 그 내용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교재 내용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수나 연산식의 값에 따라서 선택문 실행할 문장을 명령문을 선택해서 실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자 스위치 요 명령은 이제 자바에서 익히실 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익혀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한 세트로 익히셔야지 외우기 좋습니다. 처음에 익힐 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일단 이렇게 익혀 놓고요. 퍼블리시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처럼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하면 요 안에서 끝나요. 요 키워드는 자 선택적으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키워드도 있어요. 명령어도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요런 이제 디폴트 같은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브레이크도 의도에 따라서 또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실제 이제 실습할 때 같이 한번 볼 거고 일단 요 명령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변수 아시죠? 변수 뭐 a라는 변수 뭐 인티저 타입의 뭐 a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스위치 a라고 하면 a에는 어떤 값이 지금 보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A라는 값하고 A 변수가 가지고 있는 요 값하고 케이스문에 있는 값하고 예, 똑같은지 비교합니다. 차례대로. 자, 케이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케이스도 필요한 만큼 사용하거든요. 뭐 케이스문이 100개든 1000개든 예, 10개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러면 이제 케이스문의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문부터 해서 이 스위치문에 있는 변수의 값과 케이스문에 있는 이 값을 비교해요. 비교해서 값이 일치했을 때 해당 케이스문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어떤 명령이 있다 그러면 예, 요 변수 값하고 요 케이스 값하고 같네? 그러면 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고 자 밑에 브레이크 보이죠? 실행하고 해당 케이스문을 실행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스위치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부터 요 디폴트 요 스위치 블락 예, 전체 여기 이제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빠져나가는 키워드 명령어가 브레이크입니다. 예. 스위치 문을 빠져나갈 때 이제 요 브레이크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케이스문 실행했잖아요. 그죠? 변수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문장을 만났을 때 예, 해당 케이스문에 실행할 명령을 실행하고 브레이크문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만나서 완전히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변수하고요. 케이스 값하고 비교했는데 달라. 똑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같지 않네. 그러면 다음 케이스에 있는 케이스문에 있는 요 값하고 요 변수 값하고 또 비교해요. 이게 이제 같으면은 여기 해당 케이스문을 실행하는데 이것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케이스문, 다음 케이스문, 또 다음 케이스문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케이스문 끝날 동안 다음 케이스문에 있는 값하고 스위치문에 있는 변수를 비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다가 마지막 케이스문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케이스문이 있는데 마지막 케이스문에 있는 값까지 이렇게 비교했는데 틀렸어요. 이게 동일한 값이 아니에요. 스위치문 변수하고 다른 값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값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마지막에 자 디폴트 문이 있으면 요 디폴트 문에 있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예, 위에 있는 이 케이스 하고 여기 어떤 값이 있는데 요 변수와 이 케이스에 있는 값이 요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똑같은 값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러면 요거 실행해라. 이게 이제 디폴트 문입니다. 예. 디폴트 문은 예, 이 케이스 문에 자 동일한 값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 케이스 문에 하나라도 이제 이렇게 걸리면 똑같은 값이 있으면 그 케이스 문 실행하고 빠져나가면 되는데 예, 하나도 자 이 케이스 문 중에 동일한 값이 발견되는 게 없다 하면 마지막에 이제 디폴트 문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변수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문을 선택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돼 있잖아요, 그죠? 이 변수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케이스 문을 선택해서 실행한다. 예. 그래서 요거 익히실 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로 익히시고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요걸 이제 여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제 개념은 정리된 거예요. 예. 자, 요 C 언어 하시는 분은 선생님 요게 지금 앞에서 수업했던 내용이 C 언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예, 맞죠? 예, C 언어 표기법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예, if 문도 마찬가지고요. 예, 표기법이 똑같아요. 예, if하고 갈로 소갈로 열고 중괄 열고 닫고 else 문 쓰고 하는 거 그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문 쓰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 자바 언어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C 언어도 같은 개념이고요. 하기 때문에 C 언어도 이런 식으로 문법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요. 표기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명령, 스위치, 케이스 똑같아요. 네, 표기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바를 만들 때 C 언어가 먼저 나왔거든요. 파이썬도 먼저 나왔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참조를 좀 했어요. C 언어를 만들어낼 때
이게 자바 언어를 만들어낼 때 C 언어를 참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를 하지만 C하고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C를 이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스위치 케이스문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개념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반복문은 폰문하고 와일문이 그 대표적으로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요 와일문을 조금 변형해서 두 와일문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폰문, 와일문, 두 와일문. 예. 자, 특정 명령을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더하기를 100번을 시키고 싶어요. 컴퓨터한테. 그러면 자, 더하기라는 명령을 코드로 100번 작성해야 되죠. 그럼 100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복문을 쓰면 100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100번 작성했던 거를 한 3, 4줄만 하면 똑같은 100번 실행, 똑같은 더하기를 100번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100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면 되지 뭐 그까이 거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제가 10만 번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면 되지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자, 10만 번 반복을 하는 것도 for 반복문이나 while 반복문 요러고 이제 코드를 쓰시면 코드의 길이는 아까 같이 뭐 3, 4줄 끝납니다. 이게 코드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100번 똑같은 더하기를 한다 하면 100라인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10만 번 하면 10만 줄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든 직접 타이핑을 하든 엄청난 페이지, 엄청난 줄에 코드를 만드셔야 되죠. 예. 그리고 세워야 되죠. 내가 10만 번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코드를 하나. 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 반복을 똑같은 명령을 10,000번을 하든 10만 번을 하든 똑같은 명령을 반복해서 실행을 해야 될 때 이제 이런 이제 반복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명령어든 다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언어든 프로그래밍 언어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for, while, do, while 있는데 일단 뭐 중괄호 블록 우리가 중괄호를 이제 블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사용하는데 그러면 for 뒤에 있는 블록은 for 블록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while문 뒤에 있는 블록은 while 블록이라고 부르시면 되죠. 그죠? do while에 사용하는 블록은 do while 블록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교재에 제가 하는 이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조금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for 블록, while 블록, do while 블록 이렇게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for 블록이라고 하면 여기 있죠. 요거 for 블록이잖아요. 그죠? for 문 뒤에 있는 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러니까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있는 이 내용들을 반복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먼저 자, for 문 요 형식 한번 볼게요. 반복문 중에 자, for 문부터 보면 자,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주로 쓴다. 여기 특징입니다. 자, for 반복문이나 while 반복문이나 자, 동일하게 특정 명령을 반복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 자, for문은 언제 사용하고 while문은 언제 사용하냐. 여기 이제 기준은 뭐냐? 세부적인 조금 차이 나는 게 뭐냐? 요거예요. for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시킬 횟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몇 회 반복해야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for 반복문 쓰는 거예요. 그런데 while문은 그러면 같은 반복문인데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쓰느냐? 반복 횟수를 모를 때 이거죠. 될 때까지 해봐라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몇 번 해서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죠? 될 때까지 해보세요 하는 건 뭐예요? 이걸 내가 100번 해야 될지 200번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거기 이제 성공할 때 하라는 거고 또 이거죠. 자, 10번 해보세요는 내가 반복할 횟수를 아는 거죠, 그죠? 10번 하면 돼요. 그때는 for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복 횟수를 여기 이제 핵심이죠.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는 for를 쓰시면 되고요. 내가 프로그램을 목표 달성하는데 이거 반복을 몇 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while 반복문을 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 for문과 while문 언제 쓰는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형식 한번 볼게요.
자, 포문이 이렇게 있는데, 자, 포문의 이제 형식이고요. 그림으로 흐름도 이렇게 그려놨죠. 자, 밑에 이제 포문이 이렇게 있고요. 포 명령문이 이제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고요. 포 뒤에 소글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글러 안에는 이제 세미콜론, 이제 점점 말고요. 점하고 쉼표 있는 게 세미콜론이죠. 점 세미콜론. 예. 점하고 쉼표 있는 게 이게 세미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세미콜론 두 개 있는데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한 개 영역, 예, 두 개 영역, 세 개 영역 이렇게 세 개 영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요 영역이 예, 초기식이 오는 부분이고요. 초기화한다는 거는 앞에서 제가 변수할 때 자 초기화가 뭡니까? 근데 변수에 어떤 초기값 넣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값을 넣어주는 거, 대입해주는 거. 요거는 이제 초기값을 넣어준다, 초기화한다. 예, 그런 표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 초기화 해주는 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화 식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초기값을 세팅해주는 식이 여기 이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영역, 여기에는 조건식이 옵니다. 예, 조건식이 옵니다. 그래서 조건 문장을 만들어서 크다, 작다, 뭐 다르다, 이런 조건식을 만들어서 그 조건식을 예, 여기서 실행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요 조건식을 실행을 하게 되면 크게 참과 거짓, 자 논리값으로 나옵니다. 예. 자 true 아니면 false, 예, 두 개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조건식을 실행해서 이 조건식이 true 참이 나오느냐 false 거짓이냐에 따라서 요 포블락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포블락에 있는 요 안에 작성된 명령을 반복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식을 딱 들여다 보니까 실행해 보니까 참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복. 뭘 반복 실행합니까? 포블락을 요 포블락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조건식을 검사를 했는데 펄스 거짓이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요 포블럭을 반복하지 않고 예,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예, 거짓이 나왔어요. 그죠? 거짓이면 포블럭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문 안에 이제 요 초기식 다음에 조건식이 오는데 조건식을 검사했을 때 참이면 참일 때마다 요 반복해서 포블럭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해주고요. 그런데 조건식을 검사했는데 이게 거짓이야. 그러면 더 이상 요 포블럭을 반복 실행하지 않고 포블럭 전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 다음 명령 있으면 그 다음 명령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조건식이 참일 때는 반복 실행한다고 그랬죠. 어디를? 포블럭을. 그러면 요 포블럭 안에 작성된 명령어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뭐 예, 명령을 하나씩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예, 여기 초기식 자 1, 조건식 2 번호 붙여놨죠. 예, 요 조건식이 참일 때 요 실행문, 요 포문 안에 있는 실행문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자, 요 포블럭 시작, 포블럭 끝이죠. 포블럭 시작해서 끝 사이에 있는 요 명령문들을 쭉 실행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 제어가 어디로 가냐면 예, 포블럭 안에 있는 요 명령들을 다 실행을 하고 나서는 예, 요 증감식 쪽으로 갑니다. 요 4번이라고 돼 있죠. 증감식. 예, 여기는 이제 카운터 변수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 이제 사용하는데 초기식에 카운터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는 거죠. 세는 거. 횟수를 세는 건데 카운터 변수의 값을요. 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수식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증감식을 실행해요. 그러면 카운터 변수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요 초기식에 처음에 이제 카운터 변수 초기 값을 주고요. 이 카운터 변수 값을 요 조건식에서도 조건식 만들 때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포블럭을 실행한 다음에 증감식에서 그 카운터 변수 값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이걸 바꿔버리면 이 조건식 검사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펄스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증감식을 실행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순서대로 자, 초기식에서 초기 카운터 변수를 초기화하고요. 그다음에 조건식 검사합니다. 그죠? 2번 조건식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3번 실행문 쪽으로 갑니다. 그죠? 여기 이제 참일 때죠. 참. 그리고 요 실행문 다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증감식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숫자를 옆으로 1, 2, 3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3 해놨죠.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실행하고 처음에 우리 포문을 실행하면 1번, 2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되는 게 뭐냐? 요 3번 실행문 요 참일 때만 실행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거짓이다. 2번 조건문 실행인데 거짓이다. 그러면 뒤에 건 이제 실행 안 하고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거죠.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실행 안 하고 포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이다 하면 요 3번 실행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요 실행문 끝난 다음에 포문 블락에 있는 명령 실행한 다음에 증감식 쪽 4번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증감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죠? 참일 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증감식 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조건식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가요. 2번으로.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번으로 갑니다. 4번에서. 그래서 2번으로 가서 자, 다시 자, 현재 요 조건식이 참인지 검사를 해서요. 얘가 또 참이에요. 참이면은 어디로 간다? 3번으로 가는 거예요. 3번으로 가서 자, 반복 실행하고 포블럭을 반복 실행하고 참일 때만 반복 실행한다 그랬으니까 실행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 저가 증감식 쪽으로 이렇게 4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증감식에서 카운터 변수를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한 다음에 또 어디로 간다? 또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보면 저 이렇게 조건식 갔다가 이제 또 3번 실행 참일 때 또 실행하다가 또 이제 실행 끝나면 증감식 갔다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1번은 한 번만 실행이 되죠. 1번 요 초기식 요거는 처음에 폼을 실행할 때 한 번만 딱 실행이 되죠. 초기화는 딱 한 번만 합니다. 요 초기식은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2번, 3번, 4번은 어때요? 계속 순환을 하죠. 요 2번 조건식이 참일 동안은 2, 3, 4, 2, 3, 4 계속 순환하죠. 그죠? 2, 3, 4, 2, 3, 4, 2, 3, 4 계속 요런 식으로 조건식이 참일 동안은 포문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돌다가 어느 순간에 요 조건식이 거짓인 거예요. 자, 요 4번에서 증감식이 카운터 변수의 값을 바꿨는데 그 값이 바뀌므로 해서 조건식이 거짓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요 2번에서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포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포블럭 탈출. 포블럭 전체를 탈출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명령으로 제어를 넘겨버립니다. 요게 이제 포문을 실행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많이 조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다시 이제 보면 그래서 밑에 이제 간단한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있죠. 코드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sum이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0이라는 자, 저기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폼은 왔습니다. 자, int i는 1 했는데 요게 이제 초기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초기식. 처음에 이제 포문을 실행할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거죠. 이때 이 i는 다른 말로 카운터 변수라고 합니다. 포문에 반복할 때 뭐 반복을 세는 그런 이제 카운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초기값 이제 i는 1이고요. 자, 여기 이제 요 초기식 자, i 변수 선언한 다음에 거기에 초기값을 1을 넣었다. 그러면 초기식 이제 실행 끝난 거예요.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조건식 검사하죠. 자, 조건식 그다음 이제 세미콜론 다음에 있는 조건식 같습니다. 자, i가 현재 i가 1이에요. 인데 자, i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나요? 이렇게 자, 요 조건식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1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같진 않죠. 같진 않지만 작은 건 맞잖아. 그죠? 작거나 같으면 참이니까. 그죠? 자,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자, 요 i가 100보다 i는 1이니까 현재 100보다 작다. 만족합니다. 같진 않지만 작잖아. 그죠? 그래서 true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요 3번 실행문 sum이라는 변수에 지금 0이 들어가 있는데 i가 1이죠, 그죠? 예, 0 더하기 1 해가지고 예, 결과값 1을 요 sum에다가 저장하겠죠. 자, 여기 이제 문장 하나만 있으니까 이제 실행 끝났어요, 그죠? for에서 반복할 문장 실행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증감식 쪽으로 가야 되죠, 증감식. 자, 증감식에 딱 가보니까 뭐 있어요? 요 카운터 변수라고 하는 거. 요 i라는 변수의 값 플러스 1 증가 정산자죠. 자, 기존의 값에서 1 증가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1이 예, 1 증가돼 가지고 1 더해지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증감식에서 자, 요 카운터 변수 i 값을 1 증가시키고 원래 1이었는데 2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조건식으로 갑니다. 예, 조건식 2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가면 1번은 딱 한 번만 폼을 만들었을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식으로 가서 다시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조건식에 지금 i가 2잖아요. 2가 자, i 값이 2니까 2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2하고 100하고 예, 같진 않지만 작은 건 맞죠? 그래서 참이에요. 참이니까 또 어떻게? 요 포 블럭을 또 실행하죠. 그럼 기존에 이제 썸에 1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썸의 값을 불러오면 1이 들어가 있는데 1에다가 1을 더하면 예, 결과가 2가 되겠죠. 2를 다시 썸에다가 누적을 시킵니다. 변수는 한 시점에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값이 있더라도 새로운 값을 대입해버리면 기존 값은 없어진다. 그죠? 예, 이게 이제 변수입니다. 그죠?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있는 값이 없어지고 2가 딱 저장되죠. 그래서 이제 요 또 실행 포문 예, 블럭을 또 이제 반복 실행하고 자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또 다시 증감식으로 갑니다. 자, 증감식으로 가면 또 i 플러스 자 지금 2인데 여기다가 1 더하라네요. 그러면 이제 2가 3으로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뺑글 돌다가 자, 요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막 이제 썸에다가 현재 i 값을 누적시키는 거죠. 여기 이제 누적시키는 여기 누적. 예. 썸에다가 예. 1부터 막 이렇게 2, 3, 4, 5 해서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죠. 값을 더해서 하다가 이제 이 i 값이 자, 100이 됐어요. 100. 이제 i 값이 자, 100이에요. 자, i 값이 이제 요 증감식 시켰을 때 100이 됐어요. 100이 되고 조건식 갑니다. 그러면 i가 현재 100인데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냐 물어봤죠. 자, i가 자 100이니까 100은 100보다 작다? 아니죠. 100은 100보다 작진 않지만 같잖아요. 예, 요 작거나 같다 해서 같잖아요. 요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와 중간에 오와 연산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작거나 작아도 참이고 같아도 참이다. 예, 작거나 같다라는 게 작아도 참이고 같아도 참이다. 예, 작거나 같다. 예, 요는 이제 작아도 참이고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은 100보다 작은 건 아니지만 같잖아요. 작거나 같으면 이니까. 그래서 true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요 썸에다가 기존의 썸에 이제 누적된 값에다가 100을 더해서 그 결과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값식 갑니다. 그러면 i 플러스 하면 100이 요게 101이 되겠죠? 예, i 값은 이제 101이 됩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조건식까지 있죠. 조건식 가서 보니까 i 101인데 101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보시면 100은 자, 요 101이죠. 자, i에 있으니까 요 카운터 변수 i에 101이 있으니까 101은 100보다 작지도 않죠. 그다음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폴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여기서 이제 저 비교를 했을 때 폴스 값이 나오면 더 이상 이 포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포문을 벗어나서 요 포문 블럭 밖에 있는 그 다음 명령, 요 프린트 명령 되겠죠. 1에서 100까지의 합은 얼마다 하는데 요 앞에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패턴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문자열 리터럴로 이렇게 제목 넣어주고요. 뒤에 더하기 문자열 연결 연산하는데 썸에 누적된 인테저 값이 있죠. 요거를 이제 문자열화해서 예, 문자열 연결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죠. 예,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다 더했을 때 누적된 값을 출력하는 소스 코드를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포문 반복문 설명입니다.